2023년 카타르 도하의 비나마드 스타디움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6년 만에 우승의 꿈을 안고 15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을 치렀습니다.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 대표팀은 빛나는 기량 차이로 상대팀 바레인을 3대1로 꺾고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반가운 인물이 한국을 응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울루 벤투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아내 테레사 벤투가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테레사 벤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리아와 태극기가 크게 뜬 전광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태극기 우측 상단에 초록색 하트를 붙여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멀리 영국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팀인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날 경기를 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기 전 공개된 주심과 부심 명단을 보자 많은 국내 팬들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주심 마닝, 부심 저우페이, 장청 3명이 모두 중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 즐비한 한국 대표팀의 승리가 불보듯 뻔한 결과였기에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으로 축구계는 내다봤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 선수들은 경기장을 넓게 쓰며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반 10분 중원에서 공을 다투던 박용우가 상대 선수에게 발을 높게 들었고 상대 선수 무릎과 부딪히며 옐로카드가 선언됐습니다. 이후 불과 3분 남짓 지났을 무렵 김민재에게도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최종 수비수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수비로 볼 수 있는 장면에서 주심은 과감하게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었고 김민재는 어이가 없는 듯 항의를 했는데요. 풀백인 이기재 역시 29분에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고 상황들은 평범한 수비 플레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민재에게 주어진 카드는 클린스만에게 큰 의문을 남겼고 강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이어 경고 카드를 받은 대표팀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레인에게 역습 기회를 내어주며 몇몇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공격에 어려움을 겪던 대표팀은 좋은 호흡으로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전반 38분 이재성의 왼쪽에서 시작된 크로스가 손흥민과 조규성을 거쳐 황인범에게 흘러갔고 황인범이 침착하게 왼발로 밀어넣으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마음 급한 바레인은 전반 45분 모세스가 볼을 빼앗기자 손으로 공을 잡는 황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옐로카드였는데요. 손으로 공을 잡으며 경기를 지연시켜야 겨우 옐로카드를 주는 주심에게 팬들은 형평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전반전을 마친 한국 대표팀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에서 상대방의 공격 전환에 대응하며 파울로 끊어내는 전술 부분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경고를 받은 선수들이 많아서 전술적 파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고가 있는 선수들이 수비를 지속하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지원하도록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특히 중동팀들은 공이 이미 지나갔거나 공이 완전히 한국팀 소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몸싸움을 유도해서 부상 위험성이 큰 만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더욱 조심해서 경기를 치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후반전도 여전히 바레인의 경기는 거칠었습니다.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공을 받자마자 거친 파울을 당했지만 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팔꿈치에 의한 얼굴 타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옐로카드는 없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내 팬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방적인 판정에 흔들리던 한국 대표팀은 결국 바레인의 아라샤시에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주심의 최근 20경기에서의 카드 현황이 공개되자 모든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엄청난 카드 남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기에서는 단 한 장의 카드도 꺼내들지 않았는데요. 심판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커뮤니티를 한동안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여전히 긴장의 연속이었는데요. 최근 파리에서의 입지를 뽐내고 있던 이강인은 해결사를 자처했습니다. 후반 11분, 이강인은 팀의 기세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실을 맺었는데요. 김민재의 정확한 크로스를 강력한 왼발 슛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한국팀에게 더 많은 카드가 주어졌고 클린스만 감독의 얼굴에는 불만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심판에게 불만을 표시했지만 태극전사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중국 심판의 옐로카드 남발에 희생양이 된 이기재와 김민재를 빠르게 교체하고 팀을 재정비했습니다. 후반 24분, 이강인은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측면 돌파 후 황인범에게 연결된 공을 완벽한 왼발 슛으로 마무리하며 쐐기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강인의 멀티골로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승리의 여정은 한국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은 8분이 주어졌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또 한국에게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손흥민이 상대의 페널티 박스에서 볼을 잡아 드리블을 치며 가다가 쓰러졌고 주심은 손흥민의 오버액션이라며 무려 5번째 옐로카드를 줬습니다. 이 소식은 중동 지역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뉴스는 이강인과 손흥민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손흥민은 바레인 박스에서 다이빙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으며 수모를 겪었다고 전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16일 한국의 첫 승리를 전하며 한국은 순조로운 출발을 했지만 손흥민에게 이 경기는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일 것이다. 그는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쉬운 판정을 받으며 기회를 놓쳤다. 첫 경기에서의 경고는 경고 누적으로 이어져 결국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제부터 경고 누적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받은 경고는 8강전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경고를 이미 받은 선수가 다음 경기인 요르단전에서 또 경고를 받으면 말레이시아와의 중요한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조별리그부터 16강까지 경고를 받고 8강에서 또 받으면 준결승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토너먼트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의 경기를 고려하면 경고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굳은 얼굴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중국 주심이 너무 이른 시간에 너무 많은 경고를 줬다며 경기 중에 파울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데 작은 경합에도 너무 쉽게 카드를 남발한 것은 지나쳤다고 노골적인 불만의 뜻을 밝혔습니다. 감독은 경기 운영과는 별개로 이강인에 대한 극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멀티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계속 그렇게 그라운드를 누벼야 한다며 칭찬했습니다. 이강인의 놀라운 활약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스포츠 매체 아스는 그의 경기를 보고 마법 같다고 표현하며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의 왼발에서 탄생한 환상적인 골 장면에 대해 파리 생제르맹의 새로운 리오넬 메시라고 칭하는 등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역시 이강인의 경기력에 주목하며 그가 1만 5천 명이 넘는 관중을 매료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ESPN은 이강인을 손흥민과 함께 한국 축구를 이끌 새로운 파트너로 지목하며 그의 뛰어난 활약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에게 수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은 이례적으로 이강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유럽에서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강인은 경기의 전망에 대해 TV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고 모든 선수들과 스태프분들도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3대1의 승리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 더 잘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표팀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팀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죠. 그들과 함께하며 더 나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팀에서도 킬리안 음바페를 포함한 많은 선수들에게서 배우고 있어요. 이렇듯 주변의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에게 많은 기술과 경험을 배워가는 이강인이기에 나날이 놀라운 성장을 해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1956년과 1960년 아시안컵에서 연이어 우승컵을 들어올린 이후 무려 64년 동안 정상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한국.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토트넘의 손흥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미넨의 김민재 등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포함된 역대 최강의 팀을 구성.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이들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그라운드에 서며 전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64년 만에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더욱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